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 수 요거에 관련한 계산 문제만 나오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요 박스를 하나 그리세요. 요 박스를 하나 그린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5세 인구가 주어지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주어졌으면 요 박스만 봐도 우리는 쉽게 경제활동 인구를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취업자 수가 주어진 상태라면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쉽게 실업자 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박스 하나만 주면 모든 인구 숫자를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제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걸 계산할 때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라는 뜻이에요. 실업률은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요거의 의미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표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종류의 공식이 다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표만 가지고 차곡차곡 풀어나가면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실제 대표 문제들 풀이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이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구 상황이 주어지고요. 문제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임금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요 박스를 제가 그리라고 그랬죠. 요 박스를 그리고요. 이 박스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차곡차곡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15세 이상 인구 35986 나왔죠. 35986 집어넣고요. 비경제활동 인구 14716이 나왔죠. 그래서 14716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취업자 수 10147 나왔죠. 10147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두 박스만 보고도 우리 경제활동 인구 쉽게 구할 수 있죠. 경제활동 인구는 결국 1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돼요. 자, 그래서 경제활동은 1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되니까 계산해서 21270 1000명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서 21279라고 나왔죠. 이 숫자가 나왔고 경제활동 숫자가 나오고 취업자 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실업자 수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실업자 수는요. 경제활동 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돼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빼면 1121 1000명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채워 넣은 거예요. 11, 21.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정말 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실업률이요.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겁니다. 실업자 수를. 실업자 수 주어졌고요. 경제활동 인구 아까 구했죠. 계산하면 5.3% 구할 수 있고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라고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요. 15세 이상 인구고요. 경제활동 인구를 15세 인구로 나눠주면 돼요. 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9.1%요. 자, 고용률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니까 분모가 15세 인구입니다. 취업자 수를 15세 인구로 나눠주면 돼요. 요거 쭉 계산하면 56%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임금 근로자 수인데 결국은 근로자라고 붙은 모든 걸 다 더해지면 임금 근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즉 임금 근로자 수는 결국 모든 근로자의 합이고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문제에 나와 있죠.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요 세 개 숫자를 다 더해서 12819 1000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표 하나면 정말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대표 문제 2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숫자와 실업자 수를 구하고요. 실업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하죠. 그냥 무조건 이 표를 그려요. 이 표를 그린 다음에 주어진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400이죠. 그 다음에 실업자 수는 50명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니까 결국은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이 1대1, 50대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명이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4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우리가 구하는 건 실업률이니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면 되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면 돼요. 즉 50을 40으로 나눠서 12.5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니까 결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직관적으로 잡는 게 제일 어렵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15%다, 뭐, 65%다, 그러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사실은 경제활동 인구를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에다 넣고,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는 항상 다행스럽게 50%로 나와요. 50%로 나오니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 50%니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같다 해서 그냥 400 놓고요. 나머지 실업률만 쉽게 계산하는 쪽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2차 실기시험 굳이 어렵게 풀 필요 없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쉽게 푸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대표 문제 3번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주고 최종 실업자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무조건 이 박스를 그리고요. 이미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다 집어넣어요.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이요. 경제활동 참가율 70%, 실업률 10%. 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70%만, 15세 인구의 70%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70%니까. 그러니까 100의 70%니까 결국은 70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자, 공식을 써야죠. 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인구에다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하면 되니까 70만 명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게 여기가 70만 명이에요. 그런데 실업률이 10%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는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다가 실업률을 곱해주면 실업자 수를 구할 수 있죠. 즉 경제활동 인구 70만 명에다가 실업률 0.2를 곱해서 결국 7만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실업자 수를 제시했고요. 경제활동 인구수,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요 표 박스 그리고요. 주어진 숫자를 일단 채워 넣습니다. 실업자 수 줬으니까 50 집어넣고요. 실업률 10 줬으니까 10 넣고요. 고용률 50 줬으니까 50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집어넣고요. 자, 우리가 실업률 계산하는 공식 있죠? 자, 요걸 분모를 하고 요걸 분자로 해요. 자,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요 박스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 실업자 수 50만 명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고요. 요 값은 0.1이라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x라고 넣으면 요 방정식 풀면 굉장히 쉬워요. 경제활동 인구는 500만 명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구했으면 일단 무조건 써놔요. 자,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를 알고 실업자 수를 알았으니까 취업자 수는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취업자 수를 쉽게 구합니다.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되고요. 요 숫자는 그냥 눈으로 봐도 450만 명 금방 쉽게 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요 숫자를 써 넣습니다. 450만 명. 취업자 수는 450만 명입니다. 자, 이번에 고용률 계산은 분모가 15세고요. 분자가 취업자 수죠. 자, 고용률은요, 취업자 수를 분모 15세로 나눈 거예요. 자, 취업자 수는 좀 전에 450 구했고요. 15세 인구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X라고 치고요. 그때 고용률은 50%니까 0.5입니다. 그래서 요거 X를 풀면요, 바로 15세 이상 인구 900만 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써 넣고요. 자,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 900만 명 알고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 500만 명 알고 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400만 명입니다. 즉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뺀 값이에요. 그러면 400만 명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답이요. 경제활동 인구 500, 비경제활동 인구 400만 명입니다. 고용동향 데이터를 주고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무급 가족 종사자 숫자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비율,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요 박스 그리고요. 주어진 숫자부터 채워 넣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주어졌고요. 자, 지금부터는 1000명이란 단위는 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경제활동 인구 350, 비경제활동 인구 150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럼 요 칸을 알았으니까 15세 이상 인구는 제일 쉽게 구하죠.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 더해주면 바로 5,000명,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자, 취업자 수는 요 표로부터 구합니다. 취업자란 모든 종류의 근로자예요. 임금, 돈을 받든 못 받든 근로자 자가 붙으면 다 취업자입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가 요거 두 개 합쳐주면, 취업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임금 플러스 비임금 해서 330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취업자 수를 구했으니까 여기 구한 숫자는 여기다 써주시고요. 330.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를 구했으니까 요 박스로부터 실업자 수는 굉장히 쉽게 구하죠. 눈으로도 보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다 취업자 숫자를 빼면 돼요. 그래서 20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차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고요. 이제부터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실업자 수는 실업률은 여기 있으니까 실업률은 실업자 수에다가 경제활동 인구 숫자를 나눠주면 되죠. 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실업자 수 20, 경제활동 인구 350, 계산하면 5.7% 구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는데 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주면 돼요. 저거 요거 계산하시면 350을 500으로 나누면 되니까 70%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근로자란 취업자란 모든 근로자의 합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비임금 근로자란 근로는 하는데 일은 하는데 임금의 형태로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임금의 형태로 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요. 바로 자영업자 하고요. 무급 가족 종사자 요 두 명이 분명히 일은 하는 근로자인데 임금의 형태로 월급 형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090, 무급 가족 종사자 는 이제 숫자를 잘 모르고요. 그런데 비임금 근로자가 140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비임금 근로자가 140이니까 결국 요 식으로부터 무급 가족 종사자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바로 50을 구할 수 있어요. 50,000명이요. 자, 전체 경제활동 가능 인구란 결국은 15세 이상 인구예요. 그래서 좀 취업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즉 고용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 수를 15세 인구로 나눠주고요. 요거 계산하면 66% 쉽게 구하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율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여기 주어졌죠. 350. 취업자 숫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주고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94.3%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대별 고용률을 계산하는 문제고요. 그 고용률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자 이 표를 하나씩 그리면 되고요. 나이대에 맞는 이상 인구, 30에서 50세 이상의 인구,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숫자하고 30에서 50세의 취업자 숫자, 16859, 이 두 숫자를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고용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고용률이 여기 있으니까 분자가 취업자고요. 분모는 30에서 50 이상의 인구입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50세 취업자 나누기 50세 인구 16859를 22982로 나누면 73.4%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9세 미만의 고용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야 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야 되고요. 취업자 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숫자를 나눠주면 바로 29세 미만의 고용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취업자 합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더한 숫자 178, 1181, 2598 세 개 더한 숫자 생산 가능 인구는 요 세 개 숫자 다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3284 요거 세 개를 다 더해서 그 두 개를 나눠주면 자, 계산하면 40.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률 비교하면요. 30에서 50대의 고용률이 20세의 고용률인 40.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훨씬 활발한 연령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꼭 뭐 1.800라는 숫자는 사실 안 쓰셔도 돼요. 21년 7월에 출제된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계산 문제입니다.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3x3 테이블을 그려두고요. 주어진 숫자 중에서 알려져 있는 것부터 입력합니다. 단위 1000명은 오늘은 생략하고 얘기할게요. 15세 이상 인구 400여, 400 입력하고요. 취업자 200여, 취업자 200 집어넣고요. 실업자 20여, 실업자 2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금방 만들어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220을 만들어냅니다. 주관식이니까 그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다 해서 220,000명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요게 각자 숫자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그 다음에 실업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률은 요 칸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서 실업자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고요. 분자가 실업자 수예요. 요 숫자 집어넣으면 9.1% 얻을 수 있고요. 자, 고용률을 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모가 여기에요. 15세 이상이고. 그래서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가 전부 다 분모고요. 고용률은 분자가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은 분자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요거 숫자 집어넣어주면 고용률은 50%, 경제활동 참가율은 55%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노동 시장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기업이 노하우 형태의 어떤 기업 경쟁력이 있어서, 즉 어떤 형성 요인이 있어서 그게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즉 어떤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기업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지도 않고 외부인을 채용하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부 노동 시장과 단절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규칙이나 관리가 노동시장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즉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이 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숙련의 특수성이나 현장훈련, 관습같이 어떤 그런 형성 요인이 있고요. 이게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외부 노동시장에 비해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형성 요인이고요. 형성 요인은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입니다. 숙련의 특수성은 기업 내부에만 축적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거고요. 현장훈련은 노하우 형태로 전수되는 내부 노동의 가치고요. 관습은 위계 구조 같은 건데, 위계 구조가 잘 형성된 기업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종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습이라고요.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은 크게 인적 자본의 측면, 노동 동기 유발의 측면, 지불 능력의 측면이 있습니다. 인적 자본의 측면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기 유발의 측면은 기업에서는 자신만의 인적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아서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경쟁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신규 인력의 교육 비용이나 기회 비용들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동기가 있고요. 노동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높은 임금이나 복리 후생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이미 확보된 인적 자본은 더 높은 생산성과 독점적 사회 지위를 보장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이미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더 높은 임금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지불 능력, 즉 선순환적인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중적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고학력과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이고요.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공정한 승진 및 승급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수행이 가능한 저임금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양 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본 투자는
예를 들어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진 거니까, 즉 그 인간에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에는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현장훈련은 뭐 내가 굳이 더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주는 비유를 하자면 중소기업에서 그 기술을 더 습득한 이후에 대기업으로 이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습득한 후에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즉 이직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바로 이주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론의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 같은 문제, 혹은 남녀 임금 차이 같은 문제를 인적 자본론을 투자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다면, 즉 사적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그 의미는 개인에게 교육의 효용 가치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사적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교육이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학력이 간판으로 작동하고요.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결국 가성비가 떨어지는 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부는 결국 비용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낮춰주는, 즉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를 통해 교육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보조금,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남녀 임금 격차, 남녀 임금 차이를 인적 자본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육 수준 및 경력 같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부족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와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홀랜드 인성이론 6가지 성격 유형이요. 현탐예 사진관,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요. 현실형은 사물지향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기계를 주로 다루고요. 엔지니어가 대표 직업입니다. 탐구형 분석적이고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예술형은 심미적 창조적이고요. 예술가에 해당합니다. 사회형 사람지향적이고요. 카운슬러가 대표 직업이고요. 진취형, 이거 엔터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업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진취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기업형이기 때문에 관리 중심적이고 과제 중심적이고 기업 중심적이고요. 대표 직업 역시 경영자입니다. 마지막 관습형이요. 체계적이고 자료지향적이고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6가지 성격 유형을 적으시오 라고 했을 때 요 각각의 타입을 적고 이 특징에 들어간 말을 키워드로 넣어서 문장을 넣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요. SAE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격 유형을 쓸 때 RIASEC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을 필요는 없는데 SAE 해석 문제 때문에 결국은 S가 소셜 사회형이다. A가 아트 예술형이다. E가 진취형 엔터프라이즈다 라는 거를 영어를 보고 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SAE는 사회형, 예술형, 진취형이에요. 그래서 사회형은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형 A는 오른쪽 밑에 있고요. 진취형 E는 왼쪽 밑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포인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단에 몰려 있죠. 이게 사회형을 중심으로 결과가 몰려 있습니다. 즉 결과가 일관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의 첫 번째 결과예요. SAE는 결과가 일관성이 높게 나왔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해석이 S가 제일 첫 번째 결과고 제일 강한 결과고요. A가 두 번째 강한 결과, 세 번째 E가 세 번째 강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형태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S 사회형은 사람지향적이고, A 예술형은 창조적 심미적이고, E 진취형은 과제관리 지향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SAE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홀랜드 이론 비판이요.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점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성격만 관계되어 있고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유형이 되는 이유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2개 정도 기억해서 쓰시면 됩니다. 홀랜드 관계 해석 차원 3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을 설명하라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답은 전부 다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이라고 쓰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관성의 의미는 홀랜드의 유형이 하위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그 하위 유형 간 서로 간에 가까운 정도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요. 하위 유형 간 내적 일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육각형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유형들, 하위 유형들끼리 더 일관성이 높다고 보고요. 유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서로 일관성이 낮은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의 의미고요. 변별성은 그 사람의 특징이 특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게 나오면 변별성이 높은 거고요. 그 사람의 특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지 않고 다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다. 균일하다 그러면 변별성이 낮은 겁니다. 자, 표현은 특성 인정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검사의 결과가 그 특성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게 나오면 변별성이 높다. 그 점수 나머지 다른 모든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균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변별성이 낮은 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정체성은 이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청사진처럼 그림 그리듯이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라는 의미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흥미, 관심, 목표, 재능 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이해할 때 자신의 이해를 청사진 그리듯이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커리어 정체성 지표입니다. 21년 실기 1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홀랜드 흥미 유형 6가지 이름만 쓰면 되는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